정치권 소식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일단 우리 대통령실이 만들기로 한 이 추계기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들기로 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는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예. 추석 전부터 운을 띄웠지만 3주째 개문 발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기능적으로는 일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야 의정 협의체와 대통령실 직속의 추계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야 의정 협의체랑 이 추계기구가 좀 역할이 중복된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조금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 모두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추계기구 신설은 이미 당도 알던 내용이고 한 대표에 대한 패싱이 아니라고 설명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의정 협의체는 정무적인 협의체이고 추계기구는 실무적인 기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신설 기구로 인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소식을 조금 더 짚어보면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도 반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75석 대 108석으로 이재명 대표의 완승이었죠.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 등 4개의 기초단체장을 새로 뽑는데요. 여야 모두 텃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곳들을 좀 살펴보면 인천 강화와 부산은 여권이 좀 유리하고 네. 영광과 곡성은 야권이 유리한데 이러면 뭐 무승부가 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까? 네, 다만 변수가 생겼는데요. 예. 인천 강화는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권 표분산이 예상되고요. 부산 금정구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곳 중 한 곳만 뺏겨도 한 대표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선거임에도 한 대표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여러분을 발전을 위해서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네, 그리고 야권 소식도 한번 살펴보면 호남 지역에서 야권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던데 직접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전남 영광군을 직접 현장 취재 다녀왔는데요. 재보궐선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이 맞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 민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호남 정치 지형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